안녕하세요. 회원국어의 고현입니다. 토요일 오후이고요. 2시를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이랑 오늘은 국어 문풀을 어떻게 복습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좀 짧고 굵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물론 전 국어 영역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은 독해 부분만 어떻게 복습하면 좋을까 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도대체 뭘 복습해야 되느냐, 뭐가 복습의 포인트냐, 이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안내하면 좋을까, 그냥 단순하게 다시 문제를 읽고 다시 문제를 확인해 봐라만 얘기하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굉장히 아날로그 스타일, 이제 매주 여러분과 이런 영상을 짧게 제가 통해서 만날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려운 점도 긁어드리고 또 여러분이 만약 호응이 좋으면 제가 라이브로도 한번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이랑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시고 또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이 지적질도 해주시면 아마 다음번 영상부터는 훨씬 더 여러 면에서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국어 문풀 복습법 이야기할 건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 5가지로 문제에다가 좀 표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을 이해를 못했어. 지문 미이해. 내가 선택지를 판단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어. 선지 판단 오류. 내가 이 문법 문제나 어휘 문제가 있어서 이 개념이 좀 모자랐어. 아니면 이제 또 이제 사실 이렇게 문제 푸는 현장에서는 빨리 풀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다 놓쳤어. 아니면 내가 애매하게 알아들었거나 애매하게 이해해서 찍었어. 뭐 이런 5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복습하면서 좀 표시를 해두면 다시 우리가 그 문제를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또 봐요. 그쵸. 3세번이니까 또 봐야죠. 그러니까 한 번만 복습하면 안 되고 일단 첫 번째 저랑 이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문제 푸시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한 번 다시 볼 거죠. 보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표시를 좀 하면서 읽어두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다음번에 다시 3번째 볼 때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사실 2번째 볼 때 내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이제 다시 복습할 필요는 없어. 그럼 이제 컴사로 크게 X를 해서 3번째 볼 요소들을 남기는 것도 또 2번째 복습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이유도 적어주시고 내가 착각한 포인트는 이런 거야 라는 것도 적어주시고 다음에는 목이 메죠. 다음에는 이렇게 풀어야 돼. 뭐 이런 것도 좀 기록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 손이 나오네요, 여러분. 넘겨보자. 자, 오늘 특히 이제 독해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짧고 굵게 얘기를 할 건데요. 짧고 굵게인데 되게 길어지네. 일단 지문의 중심력을 한 줄로 요약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 줄 요약 연습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하거든요. 더불어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출제 포인트는 뭘까? 강조되거나 우리 집은 특히 차이점을 좋아하니까 이 차이를 두어서 대조하는 부분이 뭘까? 선생님 그럼 어떻게 적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준비했어요. 뭘 준비해?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분이랑 수업하기 전에 시험지에다 이렇게 뭐라고 찍찍 그면서 저도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수업 당일날 이렇게 프린트로 이제 문제를 제가 만들었지만 이렇게 우리 팀장님이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과 읽기 전에 저도 한번 읽어볼 거죠. 물론 만들면서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 또 읽어요, 여러분. 자, 10번 문들을 보시면 다음 글의 기억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내가 상기해 보는 거죠. 이거 평가, 즉 평가 문제는 뭐냐면 밑에 기억 보니까 강화한다. 강화한다, 약화한다, 강화, 약화 문제구나. 다만 이제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는 이걸 다시 지문을 읽으면서 정리하는 거죠. 보이실까 모르겠네. 지금 제가 여러분 보이게 찍고 잘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정한 감정을 먼저 느끼고 그 결과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일반적인 얘기를 가져온다는 건 이제 우리가 사회적 통념.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일반적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먼저 감정, 필링 느끼고 아이씨 기분 나빠 라는 감정 다음에 그 결과 신체적 반응 아이씨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를 줍니다. 예를 들어 무서운 곰을 보았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니까 무서워. 곰 무서워. 이 감정이 먼저고 두근두근 이런 반응이 나중 결과라고
수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정말 땡큐한 접속어 보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 통념을 뒤집겠다. 심리학자 스탠리 샤흐터, 이름이 어렵네요. 이 사람은 정설한 신체적 각성이 먼저 일어난 뒤에, 그러니까 신체가 먼저야. 신체적 각성, 두근두근거림이 먼저 일어난 뒤에 이것을 뇌가 주변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체적 두근두근 이게 뭐지 해석했더니 곰이구나 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샤흐터의 실험에 따르면 피실험자, 그러니까 실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심장박동을 높이는 아드레날린을 주입했을 때, 그러니까 뭘 만들고 싶으냐? 심장박동, 두근두근, 이걸 맞는 거죠. 신체적 각성을 받는 거야. 근데 이 즐거운 상황에 있는 실험자는 두근거림이 기쁨이라고 해석을 했고, 화가 나는 상황에 있는 실험자는 똑같은 두근두근을 분노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체적 각성 다음에 해석. 밑줄을 참 잘해놨어요, 혜원이가. 그래서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신체적 반응은 동일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인지적으로 명명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묶어야죠. 인지적으로 명명하느냐가 뭐구나. 이게 바로 해석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름 붙이느냐. 미안해요. 불편을 표시하느라.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정서, 필링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삼박자야. 신체적 각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정서. 그러니까 두근두근.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게 두려운 거구나 라고 해석하고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신체적 각성 다음에 먼저 내가 곰을 봤어 라고 해석을 하고서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고 이 사람이 결정한다고 3단계를 정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줄 요약. 이 글에 따르면 샤흐터라는 사람은 신체적 각성 두근두근 곰을 본 거구나. 이건 무서운 거야 라고 3단계로 결정했다 라고 여러분이 할 일이 뭐라고요? 한 줄 요약. 그래서 우리한테 출제 포인트,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3단계를 이해했느냐. 여기서 강조 대조되는 부분은 뭐야? 그렇지. 앞에서 일반적인 통념은 감정 다음에 네가 각성이었는데 네가 감정 다음에 신체적 두근두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체적 각성이 먼저고 정서, 필링이 나중이야. 다만 이 사람은 신체적 각성 뒤에 인식, 해석을 넣어서 그 다음에 해석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정서라고 말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마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정리하면 좋겠다가 저의 복습의 포인트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많이 주시면 제가 이어지는 복습 방법 2번째, 3번째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내용들에서 좀 더 발전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너무 짧고도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여러분과 냉철하게 어떻게 복습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댓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과 이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